조기 대선 전국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대선 주자들은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안철수 의원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김문수 장관도 장관직에 사퇴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만간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출마하는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선 전국이 굴러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로 하나 대두됐던 문제가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개헌이 필수적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우원식 의장이 대선과 개헌을 동시 치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이슈화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조금 이게 그것보다는 선후관계가 다른 거 내란 종식이 먼저인 것 같다 이러면서 좀 약간 이 문제가 좀 과연 개헌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될지 그 분기점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정치부에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 탄핵기 4일날 있었고 6일날 특별 담화를 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전환이 필요하고 네. 시대적 요구가 있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서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적기라고 판단한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뭐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만큼은 이번에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돋보였었습니다. 네, 사실 우원식 의장의 이날 특별 담화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 흐름 속에서 돌출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전국으로 확 가는 상황에서 이제 개헌 얘기를 바로 꺼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우원식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야 지도부와 좀 교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얘기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나오는 반응은 또 달랐던 것 같고 자, 나 차장 이거 우원식 의장이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배경 그 뭐 전체적인 맥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좀 감안해야 할 게 만약에 그 대선 전에 우원식 의장님 주장처럼 이렇게 대선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같이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하려면은 헌법 개정안이 마련된 다음에 아하. 20일 동안 국회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공고된 걸 국민투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18일 동안 또 이렇게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합치면 이미 38일이어서 네.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20일 정도의 내에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거쳐야 되는 절차만 딱 봤을 때도 38일이 예, 소요가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다 합의를 여야 합의해서 한다고 해도 38일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기 개헌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60일 내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 탄핵인 상황인 거고 만약에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아마 60일이라는 시간 내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면은 네. 그 시기에 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게 추정됩니다. 산술적으로 38일이 필요하니까 더 늦어지면 안 되고 예. 그 정도 6일 정도는 거의 마지노선이니까 한 20일 정도에 빠르게 여야가 합의를 하고 절차 거치면 거의 대선일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예, 그리고 또 뭐 그동안 보면은 저기 아마 1월 달부터 그 비상계엄 이후에 보면은 아마 1월 달 신년 언론들 또 저희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도 개헌 관련 기획들 준비했었는데 네. 다들 이렇게 언론마다 임무했던 게 이제 이 헌법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다. 네. 개헌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제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됐었을까 했는데 이 시스템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 한계가 도래했고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좀 필요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헌 논의 관련해서 역대 국회의장들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우원식 의장도 아마 이렇게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사이에 재치 구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의장으로서의 그 소명이라고 할까? 개헌이라는 것은 꼭 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강한 의지 같은 것이 또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배경이 있습니까? 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 논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헌정회 같은 경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거 책임 총리제 도입하는 정도까지는 이 대표도 동의하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좀 물밑에서, 그러니까 탄핵 상황을 놓고서 이렇게 정치권 내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수뇌부 으뜸된 사람들끼리는 좀 논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그 가시적인 목표로서 이렇게 우원식 의장이 제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우원식 의장이 대선과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지금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갑자기 왜 개헌이냐, 개헌 필요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동시에 뭐 친명 이른바 개딸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이제 수박이 됐다 뭐 이러면서 또 굉장히 비판하는 이런 흐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여야의 반응이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우 의장 같은 경우에 보통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했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적극 찬동하고 우리도 저기 대선 전까지 국내임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기 우장 발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었고요. 네. 다만 그러니까 뭐 5.18 뭐 이렇게 광주 민주화 정신을 갖다가 아무래도 비상계엄 때 일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걸 우리 헌법 정신에 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좀 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 정도는 개헌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다면은 이 정도는 저기 대통령 선거 때 같이 병행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좀 절차를 많이 살펴봐야겠다. 네. 이런 얘기를 내놨었습니다.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우원식 의장 제안에 찬성하면서 적극 우리도 뭐 특위도 구성하고 하겠다 이렇게 반색을 하는 그런 표정인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른바 친명과 비명의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친명 비명도 있고 약간 민주당에서는 그 어떻게 국민의힘 같이 내란의 한쪽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과 같이 미래를 얘기하는 헌법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냐, 뭐 이게 가장 원론적인 반응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우 의장이 그 입장을 내놨었을 때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비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는 축에 속한 쪽에서는 개헌의 논의에 좀 찬동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저도 그 논의들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얘기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개헌에서 뭐 자기 본인이 제7공화국에 열겠다 해서 개헌 의지를 밝혔었고, 김동연 지사,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찬성한 입장이었는데, 네.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얘기했던 게 2단계 개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상계엄 요건을 좀 강화한 개헌을 이번에 하고 제대로 된 개헌은 나중에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김 지사의 아이디어를 좀 따른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역시 좀 그랬었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주목해서 봤었는데 보니까 얘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얘기를 하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약간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 그래서 비명 내에서도 약간 의견들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비명 쪽에서는 개헌에 좀 찬성하는 흐름이고 친명 쪽에서는 좀 이번은 아니다 흐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아까 나 차장 얘기한 대로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개헌론이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연성헌법, 경성헌법이 있는데 연성헌법은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뭐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개헌을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반면에 우리는 경성헌법이라고 해서 되게 한번 헌법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헌법 제10장에 개헌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일단 개헌안을 발의할 때 국회의원 과반수 아니면은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국회의원 과반수를 갖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발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주당이 이 정도 의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부에서 이른바 개헌론 대 호헌론의 구도로 개헌과 관련해서 정치 구도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좀
뭐 난망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원래는 저 오후에 원내대표하고 구원식 국회의장하고 회동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그 회동이 무산됐었는데 뭐 일부 보도에서는 그 무산된 이유가 우 의장이 얘기했던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약간 불쾌감 표현한 차원에서 저기 회동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약간 좀 거부감이 컸었고요. 네. 또 우 의장 자체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밝힌 다음에 개헌이 일단은 양당 다 했던 개헌에 동의한 거 아니겠냐. 네. 그리고 원래 얘기했던 대로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최소한 선이라도 개헌하겠다고 하면은 그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약간 우 의장도 뭐 당초 얘기했던 권력제도 재편 이런 논의에서는 좀 한 발 좀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가능한 선에서 여야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하자라는 네, 걸로 맞습니다. 좀 뒤로 물러섰군요. 이번에 그 우원식 의장의 담화 이후에 뭐 민주당에서 비판 여러 나왔지만 그 정청래 의원 얘기 있잖아요.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고 뭐 그런 얘기. 예. 민주당에서 지금 우원식 의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까? 이 대략 어떻다고 봐야 돼요? 분명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우원식 의장이 보였던 리더십이 좀 있었고요. 그 리더십 때문에 국민적 기대가나 관심감이 좀 많이 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권 여론조사에 썼을 때는 아무래도 그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야권 대선 주자에 거론됐었고 거기에 항상 이렇게 등선에 들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혹시 일련의 움직임 자체가 또 어떤 또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배경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민주당 내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욕심을 갖고 좀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정치적인 맥락을 보고 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기 때문에 내란 종식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등등을 강하게 몰아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가 개헌이라든지 다른 이슈가 돌출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로 원하지 않겠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문제라든지 계엄 탄핵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빅이슈에 올라탄다면 그러한 공세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서로의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개헌론을 바라보는 양 당의 태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나 차장, 그렇다면 이 개헌론이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인정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렵다고 해도 그럼 향후에 이제 개헌론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기 가장 큰 핸들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오늘 또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관 문제로 해서 약간 뭐 또 평지풍파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을 하려면은 지금 시간 내에서 되게 여야가 아주 손발이 쿵짝쿵짝 맞는 식으로 해야지 개헌 논의까지 진척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또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네. 대선 기간 동안에 대선 주자들이 다 개헌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들을 밝히고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더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한 다음에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은 뭐 집권 초에 내년 지방선거 정도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로드맵을 제시하면은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그죠? 네, 과거 정부에서 워낙 개헌하겠다고 했다가 넘기고 집권 후반기에 조금 뭐 하는 카드 꺼내 들고는 그때는 힘 빠져서 못 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이든 요 개헌 문제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지금 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면서 정치권 전면으로 이슈화했던 대선 투표와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라는 이 제안, 개헌론의 배경과 그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